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참 어려운 거죠.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6분입니다. 오늘은 232일째 필사하는 날이고요. 새롭게 다시 21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21일마다 이 기록하는 공책에 그 띠를,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226쪽을 필사하게 됩니다. 잠시 후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릉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엊그제 강릉에서 하지를 못하고 어제 새벽에 못하고 어제 서울로 올라오는 그 KTX 안에서 필사를 했습니다. 새벽에는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이동을 해서 6시 30분 이거를 이제 열차를 타느라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이랬거든요. 역시나 일행 중에 저희만 먼저 오게 돼서 방에 불을 켜고 조용조용 준비하고 나오느라고 필사 같은 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차에서 필사를 할 수 있었고요. 잠깐 그래서 이제 평창 부분 지날 때 그때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거를 들어보진 않아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쉬지 않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나중에 이게 기록으로 남겠구나. 나의 추억으로 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또 이렇게 안 하냐고 해가지고 저도 그냥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조금 촬영하는 걸 이렇게 잡아주기는 해서 흔들리는 꽃들이 아니고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필사를 제가 10분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막 이상하게 날아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쉬지 않고 필사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겠죠.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또 이제 제가 이 1년 프로젝트를 끝내고 필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이제 새벽이 아니라 조금 편한 시간, 저는 새벽에 일어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방송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을 가거나 여기가 아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필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얇은 시집을 가지고 가서 좀 짐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번에는 막 책이랑 막 다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짐도 최소화해서 여행지에서의 타지에서 편하게 필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계획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나중에 또 어떤 장소에서 필사를 할지. 좋은 장소에서 좋은 풍경을 담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41분이라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리를 BGM으로 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새벽에 필사를 하니까 되게 안정적이네요. 다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오늘 필사를 한 부분은 박완서 작가님이 이제 8살까지 그 고향, 외진 고향에서 떠나오게 되잖아요. 8살까지 살다가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풍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 이제 친척이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서울 구경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었고, 남편이 이제 죽게 된 거에 대해서도 이게 만약에 서울에 내가 병원이 있는 그런 신식 병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면 남편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도 자식들을 데리고 서울 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한 거죠. 시골에서 살다가는 정말 이렇게 병이 걸려도 고쳐보지도 못하고 손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서울에서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종갓집 며느리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부가 되었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종갓집이기 때문에 축적된 어떤 부가 있을 테고, 그리고 남편이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이 가족을 좀 먹여 살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시대 때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일이었던 거죠. 내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그 아들의 이제 아내인 며느리와 자식들을 그 집안에서 거둬야 되는 이런 시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엄마가 그런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서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쪽 어른들이 화가 나고, 종갓집 며느리가 서울을 간다고 하니, 집안을 떠나서 간다고 하니
그 시대 때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도 하나도 안 주고 이런 거죠. 그 나오는 그 길을 여기 쓰셨는데 기차를 타기 위해서 개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를 타러 개성까지 가는 동안에 험한 고개를 4번이나 넘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8살 딸하고 아들도 뭐 몇 살 차이 나는지 여기는 안 쓰셨지만 그래야 몇 살 차이 안 나는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됐겠죠. 그런 아들과 이제 지금 생각하면 1학년 되는 딸아이를 데리고 둘을 데리고 엄마가 보따리를 들고 그 산을 넘으시는 거죠. 그 고개를. 마지막 고개에서는 개성 시가지가 쫙 펼쳐졌다고 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도시를 보게 된 거죠. 박원서 작가님은. 제가 오늘 거기까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음식, 먹을거리에 대해서 그 과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 조금 달라졌는데 그 전에는 저희 남편이 막 이제 과자 먹는 거,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몸에 안 좋은데 아이에게 좀 안 먹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때 그게 뭘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저는 약간 그랬었거든요.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다가 제가 그 과자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집안에 있는 과자를 다 버렸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는 듣지도 않다가.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저의 생활 방식이 바뀌고 제가 먹을거리가 바뀌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도 그런 거죠. 서울에 안 가봤고 거기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혀 몰랐었을 것이고 그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좀 보장받는 그 집안에서 거두어서 이렇게 살게 해주는 이런 거에 되게 감사했을 테지만 이 엄마는 서울을 와보게 됐고 서울에서 여자들도 신여성으로 돈을 벌면서 살고 막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새로운 어떤 시대를 보게 된 거였기 때문에 그 시골에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눈 감고 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도 좀 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원서 작가님의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이제 어머니가 90세까지 장수를 누리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 자식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았던 얼마나 그 힘든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의 그런 박은서 작가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회상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옛날 거를 읽는 건데 1930년대 그 풍경이잖아요. 그거를 읽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글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미를 찾고 진리를 찾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화요일이고요. 여러분, 또 대체 휴일로 인해서 어제까지 신나게 연휴를 즐겼던 많은 분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입니다. 저도 잠시 그 하루를 그렇게 나갔다 왔다고 좀 일상에서 탈출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짧지만 임팩트 있게 보내고 왔습니다. 다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좀 견고하게 일상을 좀 쌓아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오면 그때 또 나가기로 하죠.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